자, 그러면 미래통합당 외교안보 특위를 오늘 첫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외교안보 특위를 구성한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저께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갖다가 폭파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남북 관계가 갑작스럽게 좀 긴장 상태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럼 북한이 남북 공동 사무소를 폭파를 하게 되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남북 공동 사무소를 갖다가 폭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가 일단은 다 허구였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것도 파기화된 것 같고, 그 다음에 9.11 군사합의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파기했다는 것을 갖다가 어저께 폭발사고로다가 입증을 해준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북한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북한 내부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았나.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빠졌고, 그동안 이 북한은 이 남쪽으로부터 많은 소위 경제적인 지원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비치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서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를 갖다가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이나 또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인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풀 수 있다고 이런 소위 환상에서 이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재점검하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를 갖다가 지금 평화라는 이름으로다가 실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혼자서 평화를 외쳐봐야 상대방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평화라는 건 이루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에 과연 평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느냐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70년 동안에 평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풍요를 갖다가 절대로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족한 이 외교안보 특위에서는 이번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저희 남북 공동연락에서 폭파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남북 관계의 모든 사항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응 능력을 갖다 배양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도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외교 통일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직접 외교안보 특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그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식 출범하는 우리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우리 당 안팎의 외교 또 국방, 통일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외부에서는 총 11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드림팀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이 전문가 여러분들 모시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급기야 개성공단 내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것은 남북협력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또 이렇게 폭파한 것은 사실상 군사 도발입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대적선언 또 협박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막는 것에 급급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북한은 속전속결로 협박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판문점 선언은 파기가 돼서 휴지 조각이 됐고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 정책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시효를 다한 이러한 비현실적인 대북 유화 정책을 포기하고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순간에도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했습니다. 또 교섭단체에 속한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습니다. 초당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마저 정략의 산물로 전락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로 국회 외교안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대적선언 이후에도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준엄한 안보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단독 원구성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초당적인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안보위기 대응과 새로운 대북 정책 마련에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오늘 회의에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지키면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 상황이 긴박할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정보를 논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정부는 야당에게 직접 현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특위의 공식적인 출범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간략하게 특위에 임하는 소감을 듣고 회의를 비공개로 정한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데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번에 폭파한 사건을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조선에 파렴치하고 무분별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강경한 보복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이 어떤 상태인가 이 부분입니다.
숨도 쉴 수 없는 상태라고 어느 여권 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은 어떤 상태인지, 경제는 어떤 상태인지, 코로나는 지금 어디까지 어떤 상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통일부나 국정원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또 안보특보인 문정인 씨는 김여정은 잘못이 없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근데 약속이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네 가지라고들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정부는 지금 밝혀야 됩니다. 왜? 안보특보가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약속이 뭔지를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북한에서 김여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고 김정은은 트럼프와 시진핑을 상대하는 위상으로 바꿨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제 북한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바로 핵무기를 믿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이냐? 바로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외쳐왔던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는 제거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화라는 단어는 지키려고 하는 자의 의지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지 노래 부른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미사역으로 썼던 평화라는 단어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정책이라고 끌고 온,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오판하게 하고 북한 정책을 잘못 수립하게 했던 통일부도 이제는 존폐를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는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네. 외부에서 특위에 참여하게 된 김우상입니다.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북한은 담화를 통해서 지난 약 6월 3일부터 13일 거의 열흘 기간 동안에 어떤 행위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구체적인 대응 준비 또는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것 대신에 전단살포금지법 또 종전선언과 관련된 것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민주당과 함께 참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준비 태세가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게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또 국회는 초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어떤 도발 행위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또 가장 중요한 한미 공조입니다. 북한의 과거의 행태를 보더라도 2015년에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나 2017년에 6차 핵실험이나 이런 그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 정부와 또 미국 한미동맹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게 되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은 그런 사례를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서 우리 정부가 또 청와대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강경 대응하겠다. 앞으로는 그와 더불어 빨리 한미 공조를 통해서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또 유해했던 한미 연합 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을 하겠다고 북한한테 공포를 하고 전달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태세를 보여야만이 이런 지금 현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보는 초당적인 영역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외교안보의 초당적인 전통이 많이 손상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늦었지만 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이 이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라는 발표를 하고 오늘 또 국방부에서 북한 군부가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서 실제 행동이 옮겨질 경우에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 말은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방향을 잡았으면 우리 국회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당면에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세 가지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김우상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첫째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 철회해야 됩니다. 둘째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중단해야 됩니다. 셋째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그동안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진솔하게 내놓고 검토하고 초당적인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외교안보 특위는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 여당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태용 의원님 말씀하신 그 외 추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할 사항은 이미 국방부 성명에서도 밝혔다시피 확고한 군사의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했을 때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가 그전 오랫동안 이미 북한은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놓게 하는 것은 역시 북한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 및 또 이와 병행해서 북한 비핵화가 관계없이 우리가 북한의 핵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남북 군사 합의는 이제 전면 폐기할 때가 됐다. 이번에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할 듯이 네 가지 사항을 아마 오늘 아침 최근에 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보면 금강산 지역하고 개성공단에 군대를 진입하겠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소위 GP 민경초소에 다시 진입하겠다. 세 번째가 전방 지역의 전투태세, 포병, 기타 전방 근무하는 모든 부대를 1급 태세를 올리겠다. 그 다음에 삐라를 살포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장 불리한 두 개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불리하다는 서로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일방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죠. 그건 안 건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비행금지 구역하고 두 번째가 서해 NLL 지역 일대의 태세입니다. 이것은 만일 여기에 북한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만일 그것을 원상태로 돌리고자 하면 북한은 이때까지 2년 동안 누렸던 이익이 전부 다 훼손됩니다. 이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그렇게 놓으면 우리는 비행금지구역과 서해 NLL 지역의 남북 군사 합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해야 제대로 된 군사 대비태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추진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북한의 도발을 감시를 하고 도발 시 응징할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어제 2020년 6월 17일부로 우리 국가의 또 우리의 모든 외교적 협상의 주의는 중재자의 주의로부터 피해자의 주의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에 합당한 대응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 어제 전 세계의 면전에서 무참히 침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사의 긴급 상정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대외적 외교적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재산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걸 대응하기 위한 지역 해외에 있는 북한 재산 압류 조치와 같은 그런 모든 법적 사법적 투쟁을 이제부터 우리는 공식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서 북한은 지금 저렇게 우리와의 관계에서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핵입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역시 핵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까지 부분적 유엔 제재를 해제해서 비핵화를 견인한다던 그런 비현실적인 정책을 이제는 버리고 유엔과 이미 합의한 또 유엔 성공국으로서 대북 제재를 더욱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폐기 길을 연다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서 방금 이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는 앞으로의 취할 4가지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담화를 보면 유감, 우려, 24시간 면밀 감시, 군사 대비 태세 등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이러한 상응한 군사계획에 행동한 우리의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을 우리도 북한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우리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다시 한번 저들의 그러한 무모한 조치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역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우월한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제도의 우월성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2015년 8.3 목함 지뢰 때 취했던 것처럼 만일 오늘 북한이 여기서 발표한 것처럼 북한이 이 대남 이 비라 살포 투쟁을 전개한다면 우리도 즉시 휴전선 저원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빨리 우리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30기에서 40기라고 이제 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그 노력이 그 결과들이 정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참담한 이제 심정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많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정말 청와대는 이제 오늘이라도 미국과 이제 통화도 하고 이제 국제사회 이제 여론에 힘써주기를 이제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 지난밤에 이제 북한의 이제 발표가 이제 4개나 이제 나왔습니다. 정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제 행동을 이제 실행에 옮긴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이제 북한 인권 활동가로서 그들이 북한의 지도부가 그런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북한의 김여정 이제 정상적인 이제 지도자 인지가 좀 정말 이제 그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격에 맞는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또 이제 대한민국 우습게 보지 말기를 이제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은 청와대에 여러 차례 걸쳐서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지 서훈 국정원장 체제는 계속 고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 또 투표로 당선된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탈북민 출신 의원이 당선돼서 북한을 자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들입니다. 과연 국가 운영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안보를 생각하는 정부 여당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인사로 외교안보특위에 참여한 이범찬입니다.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2018년 상황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마 2000년도 상황으로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와 굴종적 대북 전략의 지금 총체적 파탄을 맞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평화 일본도의 어떤 자해적 대북 정책, 이제 힘의 논리에 부합하는 대북 정책으로 전환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약하게 보이면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7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절대 밀리지 말고 지난 김관진 전 장관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원점 타격을 천명했고, 그리고 선타격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북한이 그 뒤에 오히려 먼저 대화하자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정말 거대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안보관계 장관들이 왜 그렇게 그 소신도 없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관계 장관이 하루라도 제대로 해라.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보관계 장관을 당장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국민이 우리 안보관계 장관들의 하는 행태에 대해서 피로감이 엄청나게 높아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관계 장관을 일신하는, 안보관계 관련해서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몽땅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위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 북한을 규탄하고 또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이 안보 분야에서 국민에게 더 믿음을 주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전 국민이 북한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깨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이 환상을 깨도록 하는데 같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 외부에서 이번 특위에 참여하게 된 외교부 출신 장우진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간단히 총론적으로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사실은 그동안 비핵화와 체제 안정과 제재 완화라는 세 가지 문제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갖고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마치 무슨 진전이 있는 것처럼 그냥 겉으로 보이게 급급하고 실질적인 고민 하나도 없이 이벤트와 홍보에만 치중해온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과응보처럼 이제 오늘날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고민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 계획사가 아니라 정부와 같은 일을 진짜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도록 지적하고 독려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아줌마가 안보랑 국제정치 전공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많은데 자문도 했고 정치권에서도 이쪽 저쪽 오라는 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었던 이유는 반공이 북풍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되어 있는 한국 사회를 볼 때 제가 믿는 안보를 더 철저히 하는 쪽에 서서 소리를 치면 칠수록 반대편에 평화를 원하고 북한을 우리 민족으로 다루어야 되는 쪽과 점점 멀어질 것 같아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박진 의원님이 공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냐고 했을 때 뭐 김여정도 막말했으니까 저도 시쳇말로 정말 열받아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18년 9월에 평양에 갔을 때 거의 미안하다고 했죠. 10년간 정권을 빼앗겨서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는 순간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참담했고요.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김정은이 불만을 참다 폭발했다는 얘기를 들으며 우리가 무슨 약속을 안 지켰는지, 김정은이 무슨 불만이 많은지,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대통령께서 정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혼란이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을 때 정말 우라가 치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는 제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조그만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991, 제가 이제 유엔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의 그 르완다나 이런 데 안보도 공부를 했었는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입니다. 1991년 9월에 160번째로 들어간 유엔 국가, 우리는 161번째로 들어갔었던 주권 국가입니다. 민족이라는 환상 속에만 있으면 국제 현실 속에 살아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국가로 들어갔으면 한스 모겐소라는 국제정치학자는 눈만 뜨면 힘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학자도 국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국격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게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고 있고, 그리고 그 볼모를 삼을 수 있었던 배경은 핵이고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잠깐 안보리에서 결의안에 동참을 했었을 때 평창으로 왔었던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로, 저는 그 핵 부분은 여기 군사 전문가들에게 맡기겠지만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충국이고 우리는 상대적 지정학적 약소국이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북풍, 반공 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국제정치에서는 change and continuity라고 변화와 지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국민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려서 한 말씀만 더 끝내겠습니다. 케인즈가 대공황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픈 게 나이가 들어서 류마티스가 아니라 너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의 그 청소년간의 성장통이라고 했고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덴티스트의 전문성이라고 했습니다. 덴티스트가 그 당시에는 의사의 수준이 아니었었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맡아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정치 논리로 이러한 식으로 북한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 지경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군 출신으로 이번 특위에 참여하게 된 김형철입니다. 사실 엊그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파괴됐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당시 미래통합당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간 것이 바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 이 정부의 무능과 그 뻔뻔함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국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를 견제하고 규탄하는 그런 특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동민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발언할 기회까지 올 줄 몰랐는데요. 그 외교 안보 분야라는 것은 사실 그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념이 들어가서 진보와 보수가 다른 외교 안보 정책을 쓰는 경우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모택동의 뭐 외교 정책이나 레이건의 외교 정책이나 다 뜻하는 국익과 또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외교 안보 분야가 가장 첨예한 이념의 대립구도 속에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 있는 나라일수록 초당적으로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은 비단 이번에 어떤 북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당장 몇 개월 내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거대한 또 리스크가 우리한테 오고 있고 또 미중 대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퍼펙스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모쪼록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초당적인 우리 그 조태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인 그런 지혜를 모으는 하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으로 위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30년 어쨌든 그 공직에서 북한을 상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바람직한 대북 정책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저 건물을 우리 정부 관계자가 일하든 근무하던 장소를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많이 놀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1971년에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올해로 50년 됩니다. 50년 동안에 남북 대화가 680번, 정상회담 5번 포함해서 합의서가 240개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두 달에 한 번씩 합의서를 만들었는데요. 7.4 공동성명부터 최근에 뭐 평양선언, 9.19까지. 그러면 지금 남북관계가 70년대 남북관계랑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져 있느냐 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만 달라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뭐 북한이 너무 손빠르게 또 강도 높게 막 일을 저지르니까 조금 그러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2015년에 목함지회 때 직접 협상도 했고 9.19 합의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랑 뭐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이기도 하고 속도가 빠르고 폭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오히려 저희들이 뭐 당하거나 휘둘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북한의 의도가 그런 거니까 오히려 아주 의연하게 우리의 원칙에 따라 또 단호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쪽이 기대하는 거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단 자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뭐 늘 그러던 사람들이니까
어디까지 하는지 보겠지만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거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우리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아까 여야 협조도 얘기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게 북한을 상대하는 데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이 노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니까 하루속히 좀 국회 정상화나 여야 같이 해서 국민들 안심시키고 뭔가 단합된 모습으로 좀 합리적 대북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견례 인사 겸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제 폭파된 남북 연락사무소 이것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개성공단의 한가운데 바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북측이 남측에게 50년간 임대해준 토지입니다. 그 토지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것이 바로 이 남북연락사무소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무역, 그리고 공업, 상업, 금융, 관광지구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무단으로 폭파했다는 것은 우리 남한에 대한 협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자 테러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도발을 하지 않을 것, 중단할 것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하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또한 이러한 그 올바른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일단 우리 외교 안보 특위의 첫 회의에 상견례 그리고 소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